안녕하세요. 데이터 센터 이야기 네토리입니다. 어떻게 다들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데이터 센터 이야기에서 자신의 서비스에 맞는 데이터 센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해외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찾으셨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곳을 가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 군데 견적을 넣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데이터 센터를 선택한다? 그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무작정 비싼 곳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데이터 센터를 찾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제가 데이터 센터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또는 해외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서비스 확장으로 또는 신규 서비스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인프라팀에서는 정말 설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대로 된 요구와 계획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곳을 즐거운 마음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갑작스러운 서비스 확장과 서비스 계획으로 데이터 센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서비스에 맞는 데이터 센터를 찾을까요? 미국과 유럽 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산호세 지역에만 50개 가까운 크고 작은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니 말입니다. 자, 그럼 자신의 서비스에 맞는 데이터 센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 성격을 잘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을 미국에 구축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게임 서비스는 FPS 게임으로 유저 간의 통신이 좋아야 하고 RTT 응답 속도가 50ms 이내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미국 어느 지역이 가장 좋은 데이터 센터일까요?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서부 지역인 LA 또는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동부 지역의 뉴욕이 좋을까요? 만약 위와 같은 조건이 절대적이라면 저는 달라스나 오스틴 지역을 권장할 것입니다. 미국 지도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43배나 되는 큰 나라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위치에 따라 서비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 보고 계신 그림은 데이터 센터 간의 RTT 응답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엔드 유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RTT 값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FPS 게임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서비스 퀄리티만 따지게 된다면 달라스 지역이 최고의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미국 전역 서비스가 가능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던 조건 하나에 맞추어 구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미국은 서부와 동부 그 두 곳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유저가 그 두 곳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확장이 캐나다나 유럽 서비스를 미국에서 진행한다면 한 곳이 아닌 두 곳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전히 달라스 한 곳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두 군데 설치로 인해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과 인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비용과 인력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적의 데이터 센터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맞는 데이터 센터를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인프라 엔지니어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다른 동영상에도 이야기했듯이 데이터 센터에 따라 다양한 ISP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ISP가 아닌 일반 사업자와 피어 연결이 필요하다면 IX 서비스가 있는 곳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해당 서비스가 클라우드 연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비스라면 클라우드 연결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연결은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맞는 데이터 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력입니다. 미국의 전력 시스템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력 장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장애와 달리 전원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비가 리프팅 되면서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너레이터가 N+1인 데이터 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확장성입니다. 처음부터 큰 규모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확장이 용이한 데이터 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처음에 렉 하나 또는 두 개가 들어갈 때에는 쉐어드 렉 공간에 설치가 되고 확장에 따라 케이지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확장성이 보장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신규 렉 또는 케이지를 구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조건은 리모트 핸드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센터 근처에 오피스를 두어서 상주하는 개념으로 장비를 관리할 수 없다면 데이터 센터가 지원하는 원격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원격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최초 구축을 하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원격 지원 서비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격 지원 서비스 비용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센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5년간 해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